일단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사항 있어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자료를 좀 미리 읽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한 번은 좀 읽어보고 강의를 들으시라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암기하셔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일단 문제 유형을 파악한 이후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시고 그 공부를 시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6월, 7월에는 실제로 답안지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하고 답안지를 실제로 작성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6월, 7월경 가면 답안지 작성을 미리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의학이론은 일단 만점 과목이 아니세요. 일단 목표 점수는 60점에서 70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평균 깎아먹지 않고 과락나지 않는 정도로 준비를 하셔서 시험에 패스하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의학 용어에 익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 의학 용어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문 없이 의학 용어를 그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무하시게 되면 그 의무 기록이나 환자 방사선 필름 이런 걸 보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용어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면서도 역시 의학 용어에 익숙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좀 활용을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여기까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17년도 신체손해사정사 시험 일정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4월 23일에 1차 시험이 있어요. 지금 4월 23일에 1차 시험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일단 23일에 1차 시험이 있으시고 8월 20일 날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 실컷 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를 못해서 2차 시험을 못 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를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그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접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으실 거예요. 합격자 발표 되시면 합격자 명단이 엑셀 파일로 뜨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 이름을 확인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러시고 계속해서 이제 합격 축하 전화가 오실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모두들 그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신체손해사정사가 2014년부터 신체손해사정사로 통합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가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3개년간 기출문제가 있으신데 상해가 6문제 출제가 되시고요. 질병이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6대4로 지금 출제가 되고 계신데 이전에 객관식일 때는 상해가 40%, 질병이 60% 이렇게 출제가 되셨었는데 신체손해사정사로 통합이 되면서 비율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기출문제를 암기를 하셔서 문제 출제 유형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준비를 하셔라. 그러면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네, 2016년 기출문제 10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2016년 1번 문제가요. 병적 골절의 원인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가 나오셨어요. 병적 골절은 다들 아시지만 골 감염이나 골 종양이나 골다공증 같은 질병이 있는 상태, 병적 상태에서 작은 외력에 의해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병적 골절이라고 하고요. 병적 골절의 원인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 골감염, 골종양들을 원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원인을 기재를 하는 문제였었고요. 그 원인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위험인자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위험 인자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골다, 골증성, 골절, 호발부위 3곳 이상 기재해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셨어요. 골다공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적 골절의 한 원인이시고, 골다공증성 골절의 호발 부위는 보시면 척추, 그리고 대퇴, 경부, 원이 요걸, 상완골, 여기가 호발 부위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10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호발 부위예요. 호발 부위 굉장히 중요하시죠. 저희 시험은 원인, 위험인자, 호발 부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원인, 위험인자, 호발 부위가 나오시면 별표 3개 그리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에서는 29세 환자가 교통사고로 우전완부의 요골, 척골의 분쇄골절 후 예상되는 합병증을 써라 이렇게 돼 있으시죠?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네, 합병증이에요. 저희 시험은 원인, 위험인자, 호발 부위, 합병증을 굉장히 좋아해요. 합병증이 나오면 별표 3개 하시고 반드시 암기하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오셔갖고 지금 저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드릴게요. 전완부, 요골, 척골, 분쇄골절 다 익숙하지 않으신 용어시죠? 전완부는 어디냐 하면 그 팔의 밑팔뼈를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그 상완골 아래 부위를 전완부라고 하는데, 전완부에는 요골하고 척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요골은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고, 척골은 그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인데, 이따가 그림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골, 척골이란 뼈가 있는데, 그 요골 척골에 분쇄골절이 생겼어요. 분쇄골절은 뼈가 아슬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가 분쇄골절이 발생해서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요골 척골의 분쇄골절, 골절의 합병증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합병증은 본 강의에서 제가 정리할 거고요. 일단은 요골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인지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인지 매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셨을 때 제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으시고 요골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시면 요골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구나 라는 생각,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고요. 하태부에도 다리 쪽에도 경골비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그래서 경골은 엄지발가락 쪽의 뼈, 비골은 새끼발가락 쪽의 뼈예요. 그랬을 때 엄지발가락을 꼼질꼼질 하시면서 경골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엄지발가락 쪽의 뼈가 경골이구나 해서 방법은 유치하지만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합병증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4번에 가볼게요. 4번 보시면 50세 환자가 교통사고 후 우고관절 비구부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해요.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예상되는 합병증 이렇게 돼 있으시죠? 합병증 또 나왔어요. 엄청 중요하시죠? 저희 시험은 원인, 위험인자, 호발 부위, 합병증 엄청 좋아하는 시험이에요. 3번에서 합병증 물어보고 4번에서 다시 합병증 묻고 있죠. 고관절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고관절은 저희 다리에 관절이 3개가 있어요. 엉덩이 쪽에 있는 고관절, 무릎에 슬관절, 발목에 있는 족관절, 이렇게 관절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엉덩이 쪽에 관절이 고관절이신 거고요. 고관절에 비구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골절 탈구가 있을 때 어떤 합병증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고관절 탈구가 있으면 무혈성 괴사 같은 게 잘 오거든요. 그래서 무혈성 괴사도 잘 생소한 단어시지만 본 강의에서 강의 듣고 나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으시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일단 합병증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일단 드릴게요.